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의 맥모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제철에 대해서 전반적인 최근의 흐름과 동시에 그리고 밸류상 저점 영역권과 향후에 펼쳐질 중기 흐름 그리고 장기적으로 얼마까지 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제가 한 2주 전에 영상을 올리면서 점진적으로 느리지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후에 댓글을 통해서 현대제철 다시 한번 좀 봐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또 짧은 텀을 두고 추가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철강 업체들 대표적으로 포스코랑 동국제강, 현대제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큰 흐름은 사업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큰 흐름은 이렇게 크게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현대제철 오늘도 수급을 보시면 일단 외국인은 이렇게 판 물량 수준 자체가 이렇게 매도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관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반면에 기관이 골고루 연기금 포함 투신, 금융투자, 보험, 사모펀드에 이르기까지 좀 전방이 좀 매도세가 조금 강한 편에 있었다. 그 부분에서 하락세가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반등 폭을 보시면 일단 오늘 62평에 정확하게 맞고 이제 좀 크게 밀렸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반등의 힘을 보면 동국제강 마찬가지 어떤 이평선 기준으로 본다면 비슷한 위치에서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반면에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그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좀 더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덩치상으로는 포스코가 현대제철보다는 훨씬 큰 덩치임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어떤 주주 친화적인 어떤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에서 어떤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흐름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황 자체로만 본다면 여전히 어떤 경기 침체 하강 국면을 반영한 주가는 최근에 크게 한 파동 내려오고 나서 추가로 최근에 6월달에 하락분까지 이어지면서 어떤 하반기에 있을 어떤 침체 국면에서의 실적 악화 이 부분은 지금 선반영된 측면이 있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무제표 상을 통해서 추정치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보신다면 일단 2분기 실적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년 동기로 보신다면 이렇게 3분기에 보시면 전년 동기로는 실적이 좀 악화될 걸로 보이죠. 그리고 4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실적이 약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한정된 현재 기관 투자자들도 어떤 돈이 없고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펀드 쪽에 자금이 약하다 보니까 어떤 한정된 자원 그리고 연기금도 또 국내 주식시장에 이렇게 매수 친화적이지 않죠. 그 부분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주식을 사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한쪽 섹터를 사면 한쪽은 덜어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경기 흐름에 따라 실적이 약할 걸로 예상이 되는 이 부분에서 좀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 파업의 이 문제와 더불어 포스코가 어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에 비해서 대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매도세가 좀 더 거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번에 찍은 저점 영역권을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이러한 사이클을 타는 어떤 경기를 타는 산업군은 우리가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PER 기준으로는 조금 타이밍을 잡기가 좀 애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PBR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PBR은 주당
순자산이 146,000원 정도 나온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3650원 저점 찍었는데, 그럼 주당 순자산으로 비교한다면 0.21배에서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 약한 흐름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네, 주당 순자산 같이 PBR로 이렇게 가치 대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유용하지 않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점을 깬다는 의미는 네, 0.2배를 하회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 부분에서는 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깊어질 가능성 측면에서 그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면 이 부분을 깰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분 파업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좀 상대적으로 약한 면이 있는데, 일단 현대제철 자체적인 어떤 경쟁 그런 주주 친화 정책 이런 부분을 본다면 대략 배당률이, 시가 배당률이 현재 3% 정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어떤 순자산 가치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가는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주가가 올라올 때, 그러면 현재 62평이 하향 기울기고 오늘 또 이렇게 음봉으로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조금 당분간은 조금 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분봉상의 추세 채널을 통해 보신다면 네, 그냥 시장이 올라감과 동시에 어떤 포스코 홀딩스를 좀 따라가는 측면에서 이렇게 올라갔고, 이렇게 약하니까 이렇게 상단 추세선에 그냥 맞고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깨고 추세적으로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이 어느 저점 지지권 영역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월봉상에서 큰 놈이 지금 여전히 하방 추세를 방향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놈이 이러한 3파 형태로 지금 여전히 하락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부분에서 네, 그러면 아까 월봉의 큰 놈이 여기 주봉의 월봉의 작은 놈이 주봉의 큰 놈이랑 같은 방향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또 주봉의 작은 놈이 이렇게 과열권에서 일단 꺾였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려오는 이 파동 자체가 이렇게 크게 내려오는 파동으로는 일단 저의 관점에서는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하방은 진행되지만 돌릴 걸로 보고, 그러면 여기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좀 찌글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고, 추후에는 자연스럽게 이 62평을 또다시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향후에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시간으로 이렇게 버티신다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겠고, 향후에 여기 갭 하락 갭을 발생시킨 부분도 자연스럽게 메우면서 향후에 올라온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산가치 대비 어쩔 수 없이 매수 영역권에서 분할 매수해서 버티는 전략으로 가는 게 좀 유용해 보이고, 사실 뭐 어느 타이밍에 정확하게 올라간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예측의 영역이라 보고, 향후에는 일단 이 영역권에서는 매수해서 일단 4만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시장 대비 수익률 이런 관점을 또 이렇게 상대 수익률을 생각한다면 깝깝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내가 그래도 주식을 매수해서 이렇게 내 나름의 관점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매수해서 존버해서 수익을 나오겠다 이런 관점에서 기다리신다면 대략 4만원권까지 39,000원에서 4만원까지 올라오는 구간을 기다리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좀 더 큰 시각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5년 2평이 있겠고,
이 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0년 그리고 20년 이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역배열이죠. 크게는 역배열인데 이 부분을 크게 이탈하는 흐름으로 간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익이 실적이 내년 내후년 어떤 정체 구간에 머문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이익 규모 면에서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크게 이탈하는 그림보다는 향후에 여기 5년 그리고 10년 이 사이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분할 매수해서 존버하는 전략으로 해서 자 0.2배 PBR 0.2배를 바닥으로 해서 좀 크게는 작게는 0.4배 그리고 0.5배까지 존버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네, 예상 BPS 주당 순 자산 가치를 올해와 내년 대략 15만원 정도로 보면, 그러면 0.4배를 적용하면 6만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0.5배를 적용하면 네, 75,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기가 살아날 시 철강 경기 전방 수요 비롯해서 또 중국이 또 경기 부양을 펼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서 사이클을 타서 다시금 철강 경기가 상승 사이클로 돌아오는 그 국면에서 5년에서 10년 이평에 머물 가능성이 높지만 그 부분에 경기가 회복될 시 오버슈팅이 나오면 6만원에서 7만 5천원까지도 크게는 큰 관점에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매수 관점이 적절해 보인다, 답답해 보이더라도 답답하시더라도 그런 분할 저점 매수 전략으로 매수해서 존버하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또 추가적인 포인트 나온다면 추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